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평행장입니다. 제가 2주 전이랑 이번 주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촬영을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돌아오는 다음 주에는 촬영을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하루에 2개씩 촬영을 할 수도 있고요. 촬영을 못한 이유는 영상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이 시장에서 새로운 이슈가 있다거나 아니면 악재가 떴다거나 그런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Y라고 적어놓고 우리는 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어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 질문부터 시작을 했어요. 왜 투자 상품에 또는 비트코인 아니면 주식,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던져놓고 나스닥 차트랑 개별 주식, 또 가장 오래된 이 다우존스 지수랑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깨달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립니다. 제가 한 1년 전쯤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락을 하는데 투자를 최소한으로 줄여놓지만 이 기간 동안은 비트코인을 유심히 봐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 파동을 하나 그리면서 프리퀀시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어려운 말 말고 그냥 빈도수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 빈도수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고점과 고점에 몇 년 만에 걸쳐서 나오느냐, 이 기간 동안 이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 이런 것을 말을 하는데 저는 이것을 설명드릴 때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렸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4년이면은 주식은 4에서 8년 정도 되는 것 같다. 하지만 부동산은 한 12년 정도 되는 것 같다. 한 10년 이상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펼쳐질 장은 하락장인 건 마찬가지겠지만 그 어떤 특정 포인트에 있어서 올라가게 되고 이 시기가 빠르게 오는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거기에 비트코인에 한 표를 던졌었고요. 이렇게 작은 그림 말고 큰 그림에서 보면은 저가 밟고 반등을 하는 시기가 비트코인이 가장 빠를 것이에요. 우선 다우존스부터 보려고 합니다. 다우존스를 보면은 제 기간을 표시를 했잖아요. 7,364날, 4일. 그러면은 20년 동안 횡보한 기간도 있었어요. 물론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야 됩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도. 미국의 달러가 내려가게 되고 제가 양적 완화를 아마 한 2년 전에 설명을 할 때 근본이제, 브리튼 우즈, 페트로 달러를 설명을 했을 텐데 그 페트로 달러 딱 직전까지 브레튼 우즈나 근본이제 그거 폐지되고 달러 가치 이렇게 내려가고 딱 이 시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있었고요. 그러면서 엔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런 시기입니다.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갈게요. 이런 시대적 배경을 조금만 고려하더라도 20년 동안 횡보를 했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죠? 비트코인이 20년 동안 횡보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투자 안 하죠. 위험성이 높은 놈인데 저가는 계속 내리고 고가는 못 올리고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자, 다우존스는 이런 시기도 있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고점을 갱신했다라는 표현이 이때랑 이때가 되는 건데 주기상으로 2000년도랑 2007년도쯤 약 7에서 8년 정도가 됩니다. 비트코인은 고가에서 고가 이어놓을 때 기간이 어떻게 되죠? 4년 정도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만 보더라도 2년 정도가 걸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우존스 말고 나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의 저점이 나온 시기가 언제냐? 이때가 08년도, 이 서브프라임 직후에 저가가 나왔었고요. 이게 정확하게는 08년도쯤 되지만 09년도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가가 나온 게 2000년도 또는 2018년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예측하지 못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때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8년도쯤이 되죠. 아까 다우존스를 봤을 때 7, 8년 걸렸던 것과 나스닥으로 표시를 해보면은 한 9년 정도 걸린 것, 시기상으로 비슷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저가랑 저가 차이가 4년 정도 나온다. 이것도 거의 2배 정도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예를 들자면은 17, 18년도의 고점과 21년도의 고점을 체크해보면은 4년 정도 걸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비교를 하는 거고요. 다시 넘어와서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제가 부동산 예전 15년 자료를 갖고 있진 않아서 18년도, 03년도부터 18년도까지 자료를 가져와 봤어요. 고점만 체크를 하면은 09년도부터 우리는 잘 알죠? 09년도부터 우리 20년도, 21년도에 부동산 고점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따져보면은 한 12년 정도 걸렸던 거고 그리고 또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 상승기는 제가 한 7년 정도 나왔었고 하락기도 4, 5년 정도, 횡보 기간까지 합치면 이것도 한 6, 7년 정도가 나옵니다. 즉 비트코인이 상승 2번 찍을 때 하락장 1번 나온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프리퀀시라고 하는 놈이 부동산 측에서는 더 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 비트코인은 상승 1번 나오고 하락 1번 나오고 이 시기 동안
부동산은 상승기만 나오거나 아니면은 하락장만 나오거나 이거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걸 통해서 더 기간이 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투자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락장에서 투자를 한다는 게 굉장히 멍청한 짓이에요. 근데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만약에 저점이 여기라면, 예를 들어서 여기라면은 이 이후부터는 반등장의 시작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데 이 지점에서부터는 우리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이 시기가 짧고 강력하다면은 거기서 또 플러스 보는 재미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했는데 1, 2년 동안 40% 나는데 어떤 특정 종목은 400%, 200%가 나더라. 그것도 같은 기간 안에. 그러면 그 종목을 필사적으로 찾아야 되겠죠. 저는 그게 비트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 이번 하락장이 시작을 하면서 이때부터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하간 신호가 좀 터지고 12월 달에 이동평균선 데드크로스가 확정이 나면서 이때부터 매집할 의향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거는 비트코인이 빈도수가 짧기 때문에 반등이 오는 시기는 뭐 주식이나 그런 것들과 비슷하더라도 가장 먼저 약세장 상승을 시작할 확률이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절대 물타기나 그런 것들을 권유하는 게 아니고 지금 비중 많이 남고 현금 많이 들고 계신 분들 꼭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제가 좀 열심히 하자는 기념에서 분명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 하나 지키려고 하는데 소통방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제가 있는 방이고 그 잣대로 이 선물방을 거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달에 아마 시작할 것 같으니까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선물방에 미리 입장을 하시고 약간 입장권이라고 표현을 하기 그렇지만 그냥 입장권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무료 선물방에 입장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만드는 카톡방에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저는 무조건 관점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추세선 이탈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동평균선으로 꺾이는 부분이 발견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에 의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방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근데 이 부분이 뭐가 좋은 거냐면 솔직히 제가 보는 차트는 한계적이에요. 저도 보는 눈이 딱 오른쪽 왼쪽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뭐 BTC 보고 이더 보고 간혹가다 뭐 알트코인들 보고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100명이라고만 표시를 해놓어도 몇 배가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3개를 보던 눈에서 100개가 늘어난다. 최소한 뭐 노는 사람도 있겠지만 최소한 100개 정도는 될 거 아니에요. 알트코인 볼 때. 그럼 관점 같은 거 공유를 하고 맞다 틀리다 막 거론하고 뭐 나는 틀렸네 너는 맞네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득입니다. 시간상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끼리 모일 것이고 또 관리를 하겠죠. 아직은 방을 만들기 전이라서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저 이런 기획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걸 12월 달 안으로 좀 시작을 하고 싶네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선물방에 입장하셔서 미리 입장권 받아가시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경장이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려요. 그리고 최근 2주 동안 촬영을 못했는데 글쎄요 저는 근데 저에 대해서 정말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조차도 못 막는 게 있어요. 약간 정신적인 것들. 그래서 옛날 얘기를 좀 조금만 할게요. 제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 게 좀 오래됐다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유튜브를 하면서 이게 본업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뭐 17, 18년도 막 그런 때는 본업이 아니었어요. 저도 직장도 있었고. 근데 그 직장이라는 것을 집중을 하면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되게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계속 버티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그게 그때는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약간 공황 그런 게 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한 2개월 정도 버텼어요. 억지로. 그러고 나니까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저는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제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일을 아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1년 정도를 쉬었습니다. 12월 넘어가고 뭐 18년도 해서 1년 정도 쉬었고 사실 사업체를 운영을 했다지만 출근한 적이 없어요. 1년 동안. 사무실비 내고 다 내고 했었지만. 그리고 그 공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잘 알게 된 계기였어요. 원인은 스트레스였고. 지금 이걸 왜 말하냐? 제가 약간 초기 증세가 약간 있었어요.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한 1, 2주 정도 전에 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었는데 가슴이 좀 쿵 내려앉더라고요. 근데 이게 4년 전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서. 근데 오늘 다시 돌아왔잖아요. 네. 한 며칠 쉬니까 스트레스가 좀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경험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 4년 전 기억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도 알고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8, 90% 회복이 된 것 같아요. 불안한 것도 없고 사실 간단합니다. 그냥 스트레스만 풀면 되니까요. 그래서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스트레스 풀고 왔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냥 TV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시청 감사드리고 내일부터 또 열심히 살아봐야죠. 감사합니다.